우주에는 빛조차 삼켜버리는 괴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도시만한 크기에 태양 수십 개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은 은하 전체를 지배하죠.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따로 있거든요. 우리가 아직 본 적도 없는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블랙홀들입니다. 오늘은 우주에서 가장 신비롭고 위험천만한 5종류의 블랙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블랙홀이 뭔지부터 제대로 알아야겠죠. 쉽게 말하면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마저 빠져나올 수 없는 공간입니다. 태양만한 질량을 불과 몇 킬로미터 크기로 압축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끌어당기는 힘이 어마어마해서 시공간 자체를 휘어버리거든요. 마치 우주에 생긴 함정처럼 말이죠. 이 경계선을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를 넘어가면 돌아올 방법은 없습니다. 물질이든 에너지든 정보든 뭐든 블랙홀의 일부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블랙홀이 우주를 떠돌아다니며 별과 행성을 잡아먹는 청소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물리법칙이 극한까지 밀려났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물이거든요. 거대한 별이 자기 중력에 짓눌려 붕괴할 때, 물질이 일정 한계를 넘어 쌓일 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양자 규칙이 작동할 때 블랙홀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모든 블랙홀이 똑같지 않거든요. 어떤 건 태양보다 몇 배 무거운 별에서 탄생하고 어떤 건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까지 거대하게 성장하죠. 그리고 방정식으로만 예측되는 실제로 본 적 없는 블랙홀들도 있습니다. 과학과 추측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들이죠. 지금부터 우리는 별의 잔해부터 양자 수준의 수수께끼까지 블랙홀의 위계를 하나씩 올라가 볼 겁니다. 블랙홀 이야기는 별에서 시작됩니다. 은하를 밝히는 찬란한 용광로들이죠. 하지만 우주의 모든 것이 그렇듯 별도 수명이 있거든요. 가장 무거운 별들이 끝을 맞이할 때 조용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붕괴하면서 온 은하를 잠깐이나마 능가하는 폭발을 일으키죠. 이 혼돈 속에서 남는 게 바로 항성 블랙홀입니다. 모든 별이 이런 운명을 맞는 건 아니에요.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너무 작아서 백색 외성이 되며 조용히 생을 마감하죠. 항성 블랙홀을 만들려면 태양보다 최소 20배는 무거운 거대한 별이 필요합니다. 이런 별이 핵연료를 다 태우면 중심부가 안으로 무너지는데 중력이 다른 모든 힘을 압도하면서 물질을 상상할 수 없는 밀도로 짓눌러 버리거든요. 그 결과물이 태양 질량의 3배에서 100배 사이 무게를 가진 물체인데 크기는 도시 하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잠깐 상상해 보세요. 폭이 몇 킬로미터밖에 안 되는데 태양 수십 개 무게를 가진 블랙홀이요. 만약 지구 중심을 이런 물체로 바꿔치기 한다면 우리 행성 전체가 순식간에 빨려 들어갈 겁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조약돌 크기로 압축하거나 전 세계의 인구를 모래알 하나에 우겨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밀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빛조차 안 내는 물체를 어떻게 찾냐고요? 답은 주변 환경에 있습니다. 블랙홀 자체는 안 보이지만 근처에서 일으키는 혼란으로 존재가 드러나거든요. 동반성과 짝을 이루면 상대별에서 가스를 훔칠 수 있어요. 그 가스가 곧장 떨어지지 않고 먼저 빙글빙글 돌면서 강착 원반을 만드는데 이게 수백만 도까지 가열되면서 X선을 뿜어냅니다. 이 신호가 지구까지 닿을 만큼 강력하죠. X선 망원경으로 하늘을 스캔하면 이런 우주의 등대들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중력 자체로도 탐지가 가능해요. 별이 안 보이는 동반자 주위를 돌고 있고 그 동반자의 질량이 일반적인 천체로는 설명이 안 될 만큼 크다면 명확하죠. 거기 블랙홀이 있는 겁니다. 라이고나 비르고 같은 장비 덕분에 이제 또 다른 도구가 생겼습니다. 두 블랙홀이 충돌해서 합쳐질 때 시공간에 생기는 희미한 파문을 들을 수 있거든요. 이 중력파는 우주의 북소리 같아서 숨어있는 물체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줍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백조자리 X-1이죠. 1960년대에 발견됐고 6,000광년 떨어져 있는데 최초로 확인된 블랙홀 중 하나입니다. 중심에는 태양 21배 질량의 블랙홀이 거대한 청색 별과 궤도를 이루고 있어요. 이 시스템의 X선 방출이 너무 강해서 무시할 수가 없었죠. 수십 년간 연구 끝에 과학자들은 백조자리 X 단위선이 진짜 블랙홀이라는 걸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했습니다. 이 발견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재미있는 내기까지 벌어졌거든요. 스티븐 호킹이 한때 백조자리 X-1이 블랙홀이 아닐 거라고 걸었는데
증거가 쌓이자 인정하면서 중력이 우주에서 가장 강한 힘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했죠. 천문학자들은 지금 우리 은하에만 수백만 개의 항성 블랙홀이 흩어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은 근처 별을 먹지 않아서 비활성 상태로 남아있고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우주 유령처럼 은하수를 조용히 떠돌아다니는데 흔적을 남기지 않는 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영원히 혼자 방황하고 어떤 것들은 별을 삼키거나 다른 블랙홀과 합쳐지면서 성장하죠. 항성 블랙홀은 단순히 죽은 별의 잔해가 아닙니다. 물질이 알려진 모든 한계를 넘어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자연의 첫 번째 증명이거든요. 중력의 날 것 그대로 힘을 아무것도 막지 못하는 절대적인 힘을 보여주죠. 항성 블랙홀이 블랙홀 가족의 작은 씨앗이고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은하를 지배하는 거인이라면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중간급이 있어야 하잖아요. 항성 블랙홀보다 무겁지만 초거대 질량만큼 괴물은 아닌 물체들 말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중간 질량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게 현대 천체 물리학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미스터리 중 하나거든요. 이론상으로는 명백해 보입니다. 항성 블랙홀은 태양 몇십 개 무게고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수백만에서 수십억 개 무게인데 그 사이 어딘가에 수백 개나 수천 개의 태양 질량을 가진 블랙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수십 년을 찾아도 가장 찾기 힘든 물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이 특별한 이유는 크기만이 아닙니다. 블랙홀 진화에 잃어버린 고리를 밝혀낼 수 있거든요. 작은 항성 잔해가 어떻게 은하 중심의 괴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설명하는 단계 말이죠. 중간 질량 블랙홀 없이는 우주가 어떻게 가장 거대한 구조물들을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건 뭘까요? 추정치로는 중간 질량 블랙홀이 태양 질량 몇백 개에서 아마 10만 개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은하 중심의 거인들에 비하면 작지만 항성 블랙홀에 비하면 상상도 못할 만큼 거대하죠. 별무리 전체의 질량을 달만한 크기로 압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들을 찾는 게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퀘이사로 주변을 밝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과 달리 중간 질량 블랙홀은 희미하고 조용하며 자주 숨어 있거든요. 막대한 물질을 먹지 않고 발견하기 좋은 장소에 항상 있지도 않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존재의 미묘한 힌트를 찾아야 합니다. 유망한 단서 하나는 밀집된 별 무리에서 나옵니다. 수십만 개의 별이 빽빽하게 모인 지역이죠. 중심에 비정상적으로 무거운 물체가 숨어 있으면 주변 별들의 움직임을 잡아당길 수 있어요. 그 궤도를 지도화하면 천문학자들이 때로 숨은 블랙홀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구상성단 47 투카나에서 이런 후보가 발견됐는데 별들의 움직임이 수천 태양 질량을 가진 뭔가가 숨어 있을 거라고 시사하죠. 또 다른 단서는 외소 은하에서 나옵니다. 큰 은하 외곽에 작은 은하들이죠. 이런 희미한 시스템 중 일부가 항성도 초거대 질량도 아닌 중간 단계 블랙홀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인상적인 사례 하나가 2억 9천만 광년 떨어진 HLX-1이라는 은하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여기 태양 질량의 2만 배 정도 되는 블랙홀이 있다고 믿는데 중간 범주의 거의 완벽한 예시죠. X선 성광을 통해서도 순간적인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가끔 중간 질량 블랙홀이 지나가는 별을 삼킬 때 나오는 에너지 폭발이 우주 너머로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희귀한 사건들이 숨어있는 거인들이 정말 존재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후보를 찾을 때마다 더 많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중간 질량 블랙홀은 이렇게 드물거나 최소한 보기 힘든 걸까요? 그냥 너무 조용해서 먹이를 거의 안 먹는 장소에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연 자체가 만들기 꺼려서 항성 블랙홀에서 초거대 질량으로 알 수 없는 과정으로 바로 건너뛰는 걸까요? 이게 바로 이것들이 그렇게 매혹적인 이유입니다. 중간 질량 블랙홀이 은하 성장의 열쇠를 쥐고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우주 이야기에서 사라진 페이지 같죠. 일부 과학자들은 장비가 개선되면 특히 차세대 중력파 탐지기가 나오면 마침내 합쳐지는 걸 포착해서 의심할 여지 없이 존재를 확인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으로선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흔할 만큼 작지도 않고 눈에 띌 만큼 크지도 않아서 중간 질량 블랙홀은 그림자 같은 중간지대에 앉아 있죠. 우리가 존재해야 한다고 아는데 거의 볼 수 없는 조용한 거인들입니다.
우주가 가장 강력한 물체들에 대해서조차 아직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죠. 별 무리와 은하, 시공간의 파문 속에서 이것들을 찾으면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블랙홀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항성 블랙홀이 붕괴의 씨앗이라면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우주숲에 우뚝 솟은 나무들입니다. 우주의 진짜 거인들이죠. 질량이 수백만에서 수십억 개 태양에 달하는 블랙홀들입니다. 작은 사촌들과 달리 이 거인들은 우주의 무작위 구석에 숨지 않아요. 은하 중심에 앉아서 주변 세계를 만들고 고정시키죠. 우리 은하수를 예로 들어볼까요? 중심에서 지구로부터 26,000광년 떨어진 곳에 궁수자리 A스타라는 괴물이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약 400만 태양 질량을 담고 있는데 전부 수성 궤도보다 작은 영역에 짓눌려 있죠.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주변을 미친 속도로 돌고 있는 별들의 궤도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 몇 년 만에 완전한 궤도를 도는데 이런 맹렬한 움직임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보이지 않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중력이거든요. 그런데 궁수자리 A스타는 다른 것들에 비하면 온건한 편입니다. M87 은하는 태양보다 60억 배 넘게 무거운 블랙홀을 품고 있거든요. 2019년에 사건 지평망 원경으로 처음 직접 촬영된 블랙홀이 됐죠. 어둠 그림자를 둘러싼 빛나는 고리. 그 상징적인 사진은 수십억 광년 떨어진 심연의 가장자리를 본 인류 최초의 모습이었습니다. 규모를 이해하려면 항성 블랙홀이 도시 크기라면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태양계 전체보다 큽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 거인들이 어떻게 형성됐냐는 거예요. 항성 블랙홀은 쉽게 설명됩니다. 별이 붕괴하고 중력이 접수하죠. 그런데 태양보다 수백만 배 무거운 것으로 붕괴할 만큼 큰 별은 없거든요. 그럼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어디서 온 걸까요? 한 이론은 작은 블랙홀로 시작해서 우주 시간에 걸쳐 별과 가스를 삼키고 서로 합쳐지면서 성장했다는 겁니다. 다른 생각은 초기 우주에서 거대한 가스 구름이 별 단계를 완전히 건너뛰고 직접 블랙홀로 붕괴했다는 거죠. 진실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 미스터리를 푸는 게 은하 자체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질문도 풀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면 이 블랙홀들이 수동적인 승객이 아니거든요. 증거에 따르면 주변 은하를 만드는데 중심 역할을 합니다. 물질이 떨어지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데 이게 퀘이사를 작동시키죠. 온 은하를 능가할 만큼 밝은 찬란한 등대들입니다. 이런 퀘이사 폭발이 가스를 은하 밖으로 날려버릴 만큼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별 형성을 조절하고 진화를 조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파괴자이자 창조자죠. 새로운 별의 탄생을 억제하지만 은하 생명의 리듬을 설정하는 걸 돕기도 합니다. 우리가 관찰한 모든 큰 은하가 중심에 이런 거인 중 하나를 가진 것 같다는 걸 깨닫는 건 겸손해지는 일입니다. 이것들 없이는 우리가 아는 은하가 존재조차 안 할지도 몰라요. 우리 은하수의 나선팔도, 이웃한 안드로메다 은하도, 우주의 먼 등대들도 전부 이 보이지 않는 닷 주위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막 제대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사건 지평선 망원경이 이제 M87뿐만 아니라 궁수자리 A스타도 드러내서 시공간에 들이우는 그림자에 직접 증거를 제공했죠. 우주 기반 X선 망원경에서 더 발전된 중력파 탐지기까지 미래 관측소가 계속해서 행동의 베일을 벗길 겁니다.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자연의 가장 거대한 규모의 붕괴를 나타냅니다. 중력이 충분한 시간과 질량을 받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물체를 만들 수 있다는 궁극적 증명이죠. 수백만에서 수십억 개의 태양이 하나의 심연으로 압축된 우주의 거인들로 우뚝 서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영향력은 사건의 지평선 훨씬 너머로 뻗어나가요. 우주를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걸 돕습니다. 블랙홀 이야기에서 이것들은 단순히 항성 종류의 더 큰 버전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뭔가죠. 은하의 건축가이자 퀘이사의 엔진이며 우주 성장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탐험한 블랙홀들은 전부 별에서 형성되거나 은하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블랙홀들이 별보다 훨씬 오래됐다면요? 은하보다도 오래됐다면요? 빅뱅 직후 최초 순간에 태어났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원시 블랙홀의 개념입니다. 시간의 여명기에서 온 가설적 유물이죠. 항성이나 초거대 질량 블랙홀과 달리 이것들은 붕괴하는 별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대신 우주가 1초도 안 됐을 때 형성될 수 있었어요.
그때는 모든 게 뜨겁고 밀집되고 혼란스러웠거든요. 시공간 구조의 미세한 요동이 물질을 너무 빡빡하게 집중시켜서 중력이 그 자리에서 블랙홀로 짓눌렀을지 모릅니다. 만약 존재한다면 원시 블랙홀은 엄청나게 다양한 크기로 올 수 있습니다. 어떤 건 원자보다 작고 질량이 그램 단위로 측정될 수도 있어요. 다른 것들은 산이나 심지어 소행성 무게를 겨룰 수도 있죠. 모래알보다 작은데 에베레스트산보다 무거운 블랙홀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다루는 기괴한 규모가 그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왜 이런 가설적 물체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답은 우주의 가장 큰 미해결 퍼즐 중 하나인 암흑물질에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은하가 우리가 보는 물질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회전한다고 관찰했어요. 모든 걸 함께 묶어주는 숨겨진 질량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뭔지 모릅니다. 한 가능성은 암흑물질이 이국적인 입자가 아니라 우주에 흩어진 무수한 원시 블랙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진짜라면 우주의 잃어버린 질량이 말 그대로 우주를 조용히 떠도는 보이지 않는 블랙홀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일부 이론은 심지어 수조계가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계를 지나가고 있고 지구 자체를 통과하면서도 흔적을 남기지 않을 거라고 시사합니다. 중력이 너무 국지화되고 크기가 너무 작아서 우리가 알아차리지도 못할 거예요. 물론 미스터리는 더 깊어집니다. 만약 원시 블랙홀이 초기 우주에서 형성됐다면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했는지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관측에 따르면 빅뱅 후 10억 년도 안 돼서 이미 엄청난 블랙홀이 존재했거든요. 그런데 항성 블랙홀이 그렇게 크게 성장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씨앗 역할을 하는 원시 블랙홀이 막대한 출발 우위를 줬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증거가 빈약합니다. 원시 블랙홀을 직접 관찰한 적이 없거든요. 과학자들은 중력 효과를 찾아서 이것들을 수색합니다. 먼 별 앞을 지날 때 별빛에 생기는 작은 왜곡이나 작은 블랙홀이 호킹 복사로 증발할 때 나올지 모를 복사 폭발 같은 거죠. 새로운 망원경과 실험이 나올 때마다 현장에서 잡을 또 다른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이론의 유령으로 남아있어요. 그래도 가능성은 짜릿합니다. 만약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면 원시 블랙홀은 암흑물질 수수께끼를 푸는 것만이 아닙니다. 양자물리학의 가장 작은 규모를 우주론의 가장 큰 규모와 연결할 거예요. 우주 탄생의 바로 첫 순간부터 비밀을 담고 있는 화석이 될 겁니다. 실제든 아니든 개념 자체가 우리 상상력을 재편성합니다. 블랙홀이 알고 보니 별의 마지막 단계만이 아닐지 모른다는 거죠. 우주가 만든 첫 번째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블랙홀 이야기는 죽음과 붕괴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기원과 시작, 창조 자체의 날 것 그대로 힘에 관한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블랙홀을 생각할 때 거대한 물체를 상상합니다. 별이나 심지어 은하 질량을 가진 괴물들이죠. 그런데 블랙홀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규모로도 존재할 수 있다면요? 원자 자체보다 작게요? 이게 바로 양자 블랙홀의 이상하고 고도로 이론적인 개념입니다. 붕괴하는 별에서 형성되거나 은하 중심에서 발견되는 블랙홀과 달리 양자 블랙홀은 다른 개척지에 속합니다. 우리의 최고 과학 이론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이 겹치고 충돌하기 시작하는 공간에 존재하죠. 상대성 이론은 중력이 우주 규모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설명하고, 양자 역학은 아원자 입자의 예측 불가능한 세계를 지배합니다. 보통은 이 두 틀이 각자 차선을 지키는데 물질이 상상도 못할 만큼 작은 규모로 압축되면 두 법칙 세트가 다 적용되고 둘 다 완전히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플랑크 규모 블랙홀 개념이 나오죠. 플랑크 길이는 약 10의 마이너스 35승미터로 공간의 가장 작은 의미 있는 단위입니다. 물리학에 따르면 그 규모의 블랙홀은 거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을 텐데 양성자보다 훨씬 작지만 여전히 엄청난 밀도를 가지죠. 이론상으로 이런 물체는 중력과 양자 물리학의 궁극적 만남점을 나타낼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작은 블랙홀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스티븐 호킹의 유명한 통찰 덕분에 우리는 이제 블랙홀이 호킹 복사라는 과정을 통해 천천히 증발한다고 믿거든요. 항성이나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경우 증발이 우주 나이 자체보다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입자만큼 작은 블랙홀은 눈 깜짝할 사이에 증발해서 에너지를 거의 즉시 방출하고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이런 미니어처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에너지 밀도가 극단적이던 초기 우주의 격렬한 조건에서 형성됐을지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대형 강입자 충돌기 같은 입자 가속기 안에서 생산되는 것 같은 고에너지 충돌이 잠깐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해하죠. 지금까지 증거가 발견된 적은 없지만요. 직접적 증명 없이도 아이디어는 게으른 추측과는 거리가 멉니다. 양자 블랙홀은 물리학자들이 과학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 중 하나와 맞닥뜨리도록 강제하는 사고 실험이거든요. 양자 역학을 중력과 어떻게 통합할지 말입니다. 만약 이런 물체들이 일시적으로라도 존재한다고 보여질 수 있다면 만물의 이론을 구축하는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겁니다. 아주 크고 아주 작은 걸 다 설명하는 하나의 틀 말이죠. 양자 블랙홀은 직접 관찰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의미는 무엇을 나타내냐에 있습니다. 별을 집어삼키거나 은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식의 가장자리 자체에 관한 겁니다. 현재 이론이 실패하고 새로운 물리학이 나타나야 하는 곳이죠. 작은 지평선 안에 우주의 가장 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있을지 모릅니다. 블랙홀의 5가지 주요 단계를 오르내렸습니다. 항성 잔해부터 양자 미스터리까지요.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범주를 넘어서 과학자들은 다른 매혹적인 종류의 블랙홀을 제안했어요. 어떤 건 발견됐고 다른 건 순전히 추측적이죠. 현실과 상상이 만나는 보너스 라운드라고 생각하세요. 최근 몇 년간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쌍성 블랙홀입니다. 서로 주변을 도는 궤도 춤에 갇힌 블랙홀 쌍이죠. 수십억 년 동안 점점 가까워지다가 마침내 충돌해서 엄청난 에너지 방출로 합쳐집니다. 이렇게 될 때 시공간 구조 자체에 파문이 퍼져요. 우리는 이 파문을 중력파라고 부르는데 2015년에 라이고 관측소가 처음 탐지했죠. 그 순간은 아인슈타인의 예측만 확인한 게 아니라 먼 은하에서 충돌하는 블랙홀 쌍의 존재도 확인했습니다. 오늘날 새로운 탐지가 나올 때마다 이런 우주 이중주의 숨겨진 역사에 또 다른 장을 더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화이트홀입니다. 블랙홀이 모든 걸 가두는 물체라면 화이트홀은 가설적 반대죠.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고 물질과 에너지가 오직 배출만 되는 물체입니다. 관찰된 적이 없고 대부분 물리학자들이 자연에 존재한다고 의심하지만 개념은 흥미롭죠. 일부 이론은 심지어 화이트홀이 블랙홀의 반대편 끝일 수 있다고 상상하는데 시공간을 통과하는 웜홀로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확고하게 추측 영역에 남아있긴 하지만 우주 이야기에서 재미있는 가정으로서 상상력을 사로잡아요. 이런 보너스 예시들은 블랙홀이 단순히 천체 물리학적 물체가 아니라는 걸 상기시켜줍니다. 이론과 관찰의 한계를 시험하는 강력한 사고 실험이기도 하죠. 합쳐지면서 우주를 흔드는 쌍에서 결코 존재해야 하지 않을지 모를 거울 이미지까지 블랙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장비와 상상력 둘 다 확장하라고 말이죠. 거대한 별의 붕괴에서 양자 영역의 미스터리까지 블랙홀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이상한 우주를 드러냅니다. 원자만큼 작거나 수십억 개 태양만큼 거대할 수 있고 은하를 만들고 시간을 휘며 심지어 물리 법칙 자체를 시험하는 걸 봤죠. 함께 5단계를 전부 올랐습니다. 항성, 중간 질량, 초거대 질량, 원시, 그리고 양자까지요. 각각이 미스터리의 새로운 층을 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너머에서 우리는 쌍성과 화이트홀의 추측적 세계를 엿봤습니다. 과학이 상상과 만나는 곳이죠. 가장 인상적인 건 상승입니다. 블랙홀은 단지 파괴의 물체가 아니라 창조 자체를 이해하는 우주적 관문이거든요. 우주가 겸손하게 만들면서도 끝없이 놀랍다는 걸 상기시켜줍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블랙홀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